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솔루션 김종욱입니다. 자, 그동안 매주 금요일날 가가호호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었는데 오늘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솔루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화자산관리 황대현 소장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프로젝트,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따라 내 노후도 바뀌게 되죠.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40년 전보다 약 20년 증가한 81.9세로 머지않아 곧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인구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죠. 노년에 안락하고 풍요로운 내 삶을 위한 내 노후 자금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예, 황 소장님,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황 소장님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저는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네. 일단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몸이 아프면 또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또 곤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운동은 가장 챙겨야 되는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도 10년 동안만 납입을 하면 일단 최소 이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년을 저희들이 채웠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연금이라든지 아니 단기자금 같은 경우는 MMF 이 통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좀 입출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임종욱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부동산 전문가답게 부동산 관련으로 지금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최고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중에서도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조금 더 관심을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만 잘 된다라면 저도 노후가 좀 편안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게 아니라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만 많이 갖고 있으면 사실 노후 준비는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노후 준비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하려면 초기 자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한다라면 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안정성은 있지만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자금이 많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게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예전에는 대출이라는 부분을 막연하게 두려워했다라면 이제 이 대출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지렛대 효과가 되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상품을 잘 고른다라고 하면 정말 자식이 부럽지 않은 효자가 되는 그런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초저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지금 가장 초저금리 시대도 우리나라도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막연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노후 준비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 소장님? 네,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옛날 분들은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노후를 위한 진정한 어떤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또 이 초저금리가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듯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굉장히. 예전부터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자산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으로 이 노후 준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일단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노후 준비를 빨리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가 더 빨리 다가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유태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바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재테크부터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 성인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13살이면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건데 굉장히
빠르죠. 네. 예. 그렇다면은 뭐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된다면 이 부동산 노후 준비를 어떻게,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가 사실 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황 소장님 생각하시는 그 지역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요즘이 이 3F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F 중에 하나가 뭐 여성, 감성, 그 다음에 상상이라는 건데요. 이 감성 시대에 맞춰갖고 이제는 부동산을 단순히 소유해서 이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소유하면서 행복하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준비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약간의 전원에 대한 로망을 남자들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 전원에 대한 부분을 약간 접목시켜서 수익형까지 본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골이 없어요. 이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이 시골이 없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들판 같은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농과 귀촌에 대한 부분을 향수를 꿈꾸게 되는데, 근데 더불어서 거기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면 정말 더 금상첨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뭐니 해도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안정성과 그리고 또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황금성. 네. 요 어떻게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이런 거 다 간다라면 정말로 최고의 어떤 부동산의 노후 준비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가능합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 또 이런 그 뭐 분양형 호텔 그런 것들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제공을 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사용을 해요. 나름대로 분양형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전원주택형 이 빌라입니다. 그런데 수익형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이 잠실에 있는 이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보존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이 관리회사가 받아갖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을 관리회사가 받아갖고 운영을 할 때에는 굉장히 버겁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관리를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분양을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분양 시행자나 시공자가 갑이 되고 관리회사는 을이 되는데 갑질에 의해서 을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시행사, 시공사, 관리회사가 한 업체이고 같은 회사라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네. 우리나라 관광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런 레지던스 사업이 지금 제주도 호텔도 굉장히 곽각을 받고 있는 것처럼 뭐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자가 만약에 더 이상의 그 임차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분양형 호텔인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 더 이상 임차 계약을 안 했을 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겠는데 과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안전한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었어요. 네. 일단은 안전합니다. 네. 예, 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호스에 대한 주택을 내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호스를, 분양을 받은 그 호스를 이 시행시공사 같은 회사에서 관리 위탁을 통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관리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일정의 월세만 받고 관리회사는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서 이 서비스 비용 차지를 해결을 한다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로 가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수단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사용도 하면서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거기서 관리도 해주면서 네.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땐 또 사용도 하면서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일거양득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이거예요. 전원형 주택입니다. 아, 네.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이죠.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범위 모호한데 이 공동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건데
여기도 5동으로 해갖고 약 40세대가 지금 갖춰지는데요. 거기에 빌라로 지어졌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은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빌라가 훨씬 더 관리가 편해요. 아, 네. 그런 빌라로 40세대를 만들어 놓고 이 서울에 있는 이런 레지던스와 연계해서 임대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매물도 그 매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을 오늘 소개해 주실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정강산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정강산 하면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리조트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지암 하면은 곤지암 리조트가 뛰어나게 생각이 나거든요. 곤지암 리조트 하면은 뭐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화담숲이라는 이런 숲, 이 뭐라 그러죠? 화담숲 이거 하면 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되겠네요. 네. 이 광주 지역이 사실은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는 태전동도 있지만은 네네. 여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상림리도 네. 굉장히 전원주택지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도 곤지암 뭐 스키장도 좀 가보고 하지만 네. 이 지역 한번 가봤을 때 네. 여기서 좀 살고 싶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없는 저로서는 네. 한번 좀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또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네. 뭐냐면 우리가 스키장을 가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곤지암 스키장이거든요. 네네. 서울에서 한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1박 2일을 기약을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곤지암인데 네. 바로 인근 지역에 자연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에 네.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입지 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입지 여건이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 여건으로도 이제 그 교통 환경을 제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 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IC에서 약 7km가 떨어져 있는 본 매물 위치인데요. 실제로 곤지암 하면은 이 경기도 이 성남 장어원 간 고속화도로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 2단계가 이미 공사를 완료를 해서 부분 개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남 장어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제 앞으로 개통이 된다면 서울에 예를 들어 판교 IC를 이용해서 강남까지 가는데 30분 정도까지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경전철이 있죠. 복선 전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여주, 복선 전철이 또 곧 개장을 내년 초에 개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곤지암역이 판교에서부터 곤지암역까지 약 6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이 분당에 있는 판교라든지 또 강남까지도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입지 여건이 결국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요. 예. 사실 이런 그 교통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강주 지역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동안의 강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자연 환경이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교통의 접근성, 사실은 지리적 접근성은 굉장히 서울하고 가까운데 분당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통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개발이 좀 더뎠던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강주에서 최초로 신도시급 태전지구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분양도 굉장히 잘 됐어요. 네네. 그래서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네. 태전지구가 네. 바로 이런 교통 호재에 힘입어서 네네. 분양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확실히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따라서 이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개발 호재를 같이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 물건이 예. 과연 이 어떤 특징을 갖고서 있는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과연 쓸만한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씩 거기서도 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소유는 하고 있고 매달 월세 받는 걸로 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가서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매달 수익을 내면서 내가 원할 때에는 별장처럼 이용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물론 내가 이용할 때에는 이제 청소비라든지 관리 비용 정도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네. 항시 쓰게 되면 월세 받는 걸 못 받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세컨하우스나 별장을 매일 가서 산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월세 수익, 내가 이용할 때는 적절한 저비용의 비용을 들여서 이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건물의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은요,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전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하 150m로 안반수를 파서 이 지하의 온도가 이 물이
항시 사계절 15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끌어올려다가 그것만 살짝 데펴주면 따뜻해지는 거고 살짝 더 냉각시키면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겠죠. 또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전기세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개 동으로 40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 외에도 52mm 로이층, 이 창문 자체가 52mm로 해갖고 이 복층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실내 안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자재로 한 것 같습니다. 뭐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좀 갖게 만드네요. 바로 그 장점이에요. 네. 이게 일반 뭐 건축업자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직접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뭐 이런 타운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거의 호텔 수준에 맞춰서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직접 사용할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분양을 통해서 이제 진행한다. 다시 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주고 본인들도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또 내는. 완전 선진국형 부동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분양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컨셉으로 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최초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익형 상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이제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강산과 태화산 그 현장에 가보면은 둘레가 병풍처럼 산이 둘레가 딱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 레지던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 기존에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행 시공을 했고 관리까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면 그만큼 좀 더 안정성 있게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보고 뭐 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직접 여기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진짜 뭐 호텔에 온 듯한 느낌? 그렇습니다. 이 산의 이 소나무 냄새라든지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최고급 자재로 건물을 지은 것이 하나의 그 특별한 그런 그 타운하우스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진짜 소나무 밑에서 이 솔향기를 맡으면서 잠깐 서 있었는데 이 머리가 상당히 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요즘에 뭐 메르스라 뭐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질병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는데 더 건강을 신경 쓰게 되죠. 실제로 가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힐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 분양가가 얼마인지 지금 궁금한데 분양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기본층으로 해갖고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평형은 한 32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은 2개. 그렇게 해갖고 보통 아파트 32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인테리어 자체라든지 뭐 이 층고,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층고가 훨씬 높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같은 타운하우스 이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벽이라든지 그런 거는 스톤 대리석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이 질감이라든지 고급스러운 이 건물의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분양가에 뭐 다 내 돈 주고 사는 건 아닐 거고 뭐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 가능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건의 임대차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대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가가 2억 4천입니다. 대출은 60%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고요. 1억 5천이면 은행이자는 약 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회사에서는요. 1차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을 지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은행이자가 50만 원이 지출이 된다라고 대출을 활용해서 이 본 물건을 투자를 한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대출 1억 5천에 보증금 3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증금 받고 월세 주게 되면 본인은 못 쓰지만 회사에서는 이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회원 같은 특권을 줘서 본인이 이용하시려고 예약을 하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결국 수익형으로 봤을 때 대출이 없을 때에는 약 5.7%의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투자 대비 6천만 원 투자 대비해서 연 600만 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빼고도요. 거의 10% 수익률이 정도네요. 10%. 수익률이 10% 나오는 그런 수익형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6천만 원 투자해서 약 10%의 수익률도 가져가면서
또 내가 쓰고 싶을 때 신청해서 또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자연을 버텨 사용도 하고 평상시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렇죠. 라는 게 결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품 하면은 수익형 상품이라고 하면은 월세에 대해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내가 직접 가서 내 물건에서 쉽게 말해서 거주도 세컨하우스로 별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관리 유지도 회사 전문 업체에서 다 관리 유지를 해주기 네네. 때문에 편리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월세도 받겠지만 네. 나중에 노후에 진짜 직접 가서 네. 거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시에 여기 뭐 주차라든가 네. 또는 뭐 엘리베이터 같은 옵션 시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잘 돼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지금 이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5동으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홀로 이런 주택이나 나홀로 이런 빌라 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네. 하나의 단지로 해갖고 40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관리 회사에 시행시공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를 이 모티브로 이 컨셉이 잡혀 있는데요. 네. 관리는 관리회사에서 하고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이 용적률을 200%로 지은 게 아니고 네. 100%로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세대수 네. 이상으로 주차장이 갖춰져 있고요. 네. 워낙에 이 주변 자체가 뭐 다 도로도 다 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예,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도착하는 순간 이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가깝구나라고 느낌도 오고 또 가면서 이 진짜 이 시골에 온 듯한 느낌 그리고 거기다 월세까지 준다니 정말 좋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저는 세컨하우스? 솔직히 하룻밤 자고 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데리고 주말에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 예. 좀 하룻밤 자고 싶은 그렇게 그런 한번 생각이 해보시기를 들더라고요. 제가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왜냐면- 이번 주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후 준비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좀 느껴보는 그런 노후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황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머니투데이에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한 2년 만에 와서 이렇게 그렇군요. 예, 네. 촬영에 임하는데요. 옛날에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고정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고향 같은 그런 방송국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라도 충분히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